안녕하세요. MZ세대가 생각하는 청년 속마음 공감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성남시 청년참여단 부단장 허지수입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가 있는 여기서도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참여단 출범 1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MZ세대의 청남 청년들이 살아가는 도시, 성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을 이야기하며 성남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 정책에 대해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일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념사 및 축사,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제안 영상 시청, 청년 복지, 거버넌스, 청년 참여의 주제로 발제, 자유토론, 마무리로 초청 인사 소감 말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포럼을 위해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내빈분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환영의 손을 흔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장 따끈따끈할 것 같은데요. 7월 1일자로 부임하신 성남시 이종빈 청년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 청년정책과장 이종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참여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계신 성남시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이사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신 저희 참여단 신입 단원분들 및 기존 단원분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포럼을 기획한 참여단을 대표해서 한채훈 단장님의 행사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남 청년 참여단 단장 한채훈입니다. 우리 성남 청년 참여단 출범 1주년을 맞아서 기획하게 된 이번 그 포럼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성남시 청년정책과 이종빈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진미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그 30명 정도의 청년 참여단 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전국 최초 청년 배당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지방 정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20만 명에 가까운 그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이 당사자로서의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청년 참여단뿐만 아니라 많은 성남 청년들 모두가 함께 그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시의회랑 그리고 시청이랑 그리고 청소년 재단과 함께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이러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의 역할의 한 부분을 맡게 돼서 정말 많은 그 격세지감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남 청년들이 주도하는 그런 당사자주의에 의해서 참여단이 불공정과 그리고 불평등한 그런 사회 현상을 타파하고요. 성남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이러한 포럼을 만들게 됐으니까요. 함께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출범 1주년 정말 우리 함께 축하하면서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그런 가치 있는 목소리들이 함께 울려 퍼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위원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집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 있기 때문에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예, 마스크 벗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성남 청년 참여단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MZ세대가 생각하는 우리 청년 속마음 공감 포럼 행사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행사가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성남시 청소년 재단의 진미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과 또 우리 청년 참여단의 한채원 단장님을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 성남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 정책 실현을 위해서 아주 노고를 많이 하는 우리 이경주 실장님 노고가 많으시던데 특별히 치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 우리 성남시 청년정책과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우리 성남 청년참여단의 출범을 주도했던 유미열 전 과장님께도 그 수고에 제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늘 특별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개가 받을 때 보니까 따끈따끈한 새로운 청년정책과장 이종빈 과장 소개하시던데 우리 이종빈 과장님 주말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남 청년참여단은 사실상 이제 청년 당사자성 중심의 정책 개발과 제안을 위한 활동과 또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참여 기구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달에 우리 25명의 단원들로 출범을 했죠. 그동안 이제 청년 온라인 토론회 운영을 해왔고 또 온라인 타운홀 미팅도 개최를 했고 또 청와대 청년 비서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참여단 임원진이 구성되었고 이어서 우리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방문 등의 활동을 충실하게 해왔고 오늘 1주년 기념 청년 속마음 포럼 공감 행사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구성원 25명 모두의 적극적인 간섭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의 미래가 성남의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 성남시 청년정책 관련 지원 예산 규모가 기대에 훨씬 이렇게 미치지 못한 그런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제안된 우리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현실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한 우리 성남시는 자랑스럽게도 전국 최초로 청년 수당을 지급한 자랑스러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좀 현재 무기력한 어제, 또 우울한 오늘, 불안한 내일에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성남시의회가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 속마음 공감 포럼 행사를 축하드리며 청년 중심의 정책 발굴과 제안을 위한 값진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언제나 따뜻한 관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성남시 청년정책과 이종빈 과장님께 축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당당한 청년 희망도시 성남시를 지향하는 청년정책과장 이종빈입니다. 반갑습니다. MZ세대가 생각하는 청년 속마음 공감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포럼이지만 또 이 자리에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남시의회 강상태 행정교육 체육위원장님, 그다음에 성남시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이사님께도 반갑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으로 온 지 열흘 만에 성남시장님과 이 자리를 마련하고 참여해 주신 한채원 단장님과 그리고 몇 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또한 또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과 그다음에 이경주 실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들과 함께 그동안 청년들에 대한 어떤 청소년 재단에서의 관심과 진행 상에 좀 얘기를 듣고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숙제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단장님하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또 회원님들이 많은 일들을 해주셨고 성남시 청년들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 일을 해주셨구나라는 지난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권수미 시장님의 청년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관심을 성남시 행정부의 과장으로서 그럼 이 자리에 의견들을 열심히 경청하고 정책에 고민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청춘이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과장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참여단의 소속 기관이지요. 성남시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이사님도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자주 뵀던 얼굴도 있고 또 처음 뵙는 얼굴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줌으로 하기 때문에 행사 자체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인데 저희들이 축사를 하고 하는 건 굉장히 올드 패션 같아서 이 조합하기가 되게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포럼하고 있습니다. 저기 강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빈 과장님 또 우리 황 단장님 모두 또 여러분들 또 우리 저희 청소년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전문가들 많이 이제 지난 1년간 돌이켜 보면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고생은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1년 동안에 무슨 그 임팩트를 남겼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사실 집에 청년 세대에 있는 청년들이 남자 청년이 둘이나 있습니다. 제 아들 둘이가 있는데 사실은 속마음을 맨날 듣고 있습니다. 맨날 듣고 있고 끊임없이 지금 50대, 60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다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사실 갖고 있는 문제들이 비단 청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압축 성장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복합적이고 그 다양한 다각적인 접근과 그다음에 해결책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도 하고 기획도 하고 도움도 드리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나날들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흘러가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요하지만은 당장의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재단은 성남시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성남시 청소년 재단입니다. 재단 산하에 있는 기관들, 인적 자원들입니다. 물론 청소년을 지원하는 서비스하고 청년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이 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좀 더 지나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장년이 되고 이런 라이프롱이라는 생애 주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은 청년의 발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간적인 자원,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자원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서 청년들이 적어도 갑갑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장을 마련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캐퍼시티를 갖고서 필요한 것을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두 지금 청년 시대를 같이 나온 우리 청소년 재단 직원도 있고 또 부모로서 청년 세대를 맡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가 청년에 대해서 같이 접점을 갖고 있고 또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런 포럼이 여러분들이 한번 다 모여가지고 하여튼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장이 될 수 있겠다. 소통이 장이 되었으면 하고 이것을 갖고서 의장님한테 의회에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시청에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자원들, 기업 자원들한테도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분절돼 있고 서로 분리되어서 각각의 고민을 안고 있는 여러 청년들한테도 서로 네트워크의 지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작은 희망을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만나 뵈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포럼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다시 피드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엄마의 마음으로 저희 청년들의 속마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참여단을 비롯해서 성남시 청년들이 성남시에 바라는 청년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민지입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복지 등의 정보를 저희 같은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서 쉽게 상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정동에 살고 있는 추예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4학년을 맞이하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일자리 관련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공공 일자리가 아닌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남 청년 참여단 단장 한채훈입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많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형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남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들이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와 성남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 청년 홍승민입니다. 저는 성남시에 정책 공론화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만이 참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과 여성,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 많은 사회계층이 참여하여 공정한 자리에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정책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합시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정책참여단 송지우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마음고생이 좀 많은 것 같고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마음 건강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살고 있는 성남 청년 한영규입니다. 제가 바라는 청년 정책은 단순히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 정책으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의 문제 해결이 있어야만 청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를 시작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위례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청년 윤원식입니다. IT, 바이오, AI 분야의 회사들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분야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성남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시흥동에 살고 있는 청년 허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남시에 바라는 것은 구직자가 취업 후에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성남시 지원센터인 청년이봄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행정적 정책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 청년 참여단 단원 김승효입니다. 청년은 교육, 일자리, 창업, 주거, 연애, 결혼, 출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청년과 함께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주도하는 청년특별시, 성남시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 상대원동에 살고 있는 21살 청년 허지수입니다. 저는 정보력이 중요한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인맥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청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서관 정책을 시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단 조한별입니다. 저는 불안한 시기에 놓여있는 우리 청년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 마음 치유 기구 설립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22살 청년 최나연입니다. 아직 성남에 우거진 방치된 길목이 많습니다. 가령 북정역에서 위례역으로 가는 그런 길목, 그런데 안전한 통행길을 조성하고 또 천수질 관리에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신흥동에 살고 있는 21살 박주영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 청년들의 소통과 커뮤니티 재건을 위한 무당관 조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로, 마음건강, 거버넌스, 창업 등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청년들이 성남시에 바라는 정책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주제는 성남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그리고 청년복지 네트워크 공공화 정책 제안 순으로 발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성남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주제로 발표하실 문화복지분과장 홍승민 위원님 발표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에 사는 홍승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참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바를 짧게나마 정리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와 참여는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요. 시시팽분한 의회에 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 같으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나 완성도 부족 등을 이유로 참여의 결실을 맺지 못했을 때 참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참을성이 좀 없습니다. 성격도 급하고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참여 활동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도 영향을 끼쳤겠죠. 하지만 핵심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의 지속을 위해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참여 효능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효능감은 참여의 이유와 지속 가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참여 효능감을 참여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생각했을 때 성남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몇 년 전 원전 관련 정부 정책 기조를 결정할 때 운영되면서 그렇게 사회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지금까지 전임 이재명 시장님을 시작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선도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자치분권이 핵심 화두인 오늘날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선도적 정책 입안과 추진이 요구되겠죠. 이를 미리 대비하면 저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기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사전적 정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면 정책 결정과 추진에 있어서 완성도와 정당성을 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도적 정책이라 하면 분명 많은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목소리를 단지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와 토론의 과정으로 안착시키면 우리 성남시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더 성숙한 합의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공청회나 그런 제도들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대로라면 성남시 공론화위원회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미래를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기본소득과 같이 사회 전체의 화두로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 성남시에서 시작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성남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으로서 요즘 청년 중심이 된 사회 분위기가 반가우면서도 때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과도한 세대 간 대결이나 갈등 프레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요. 청년들의 참여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크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모든 시민은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성남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되도록 다양한 사회 계층의 시민들이 의사 숙성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도 설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죠.
기존의 지역사회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특정 계층 위주의 참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 설계에 있어서 섬세하게 설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시의 평생교육부에 명시된 민주시민 교육도 동시에 활성화시켜 건강한 토론 문화 형성을 위한 사전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큰 그림이나 방향성에 해당합니다. 결국 핵심은 참여하고 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들을 막아서도 안 되고 최대한 참여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가 없는 폐쇄적인 집단은 그것이 국가든 기업이든 학교든 가족이든 분명히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위해 오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여 활성화라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의 참여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주신 홍승민 위원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행정과 청년의 연결고리,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김민준 행정제도분과장님의 발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10주년 행사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행정제도분과 분과장 김민준입니다. 새로 참여단에 합류하신 신입 단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청년 참여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고른 주제입니다. 거버넌스가 뭔지, 왜 필요한지, 행정과 청년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세대가 겪는 다방면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 정책이 국가적인 의제로 떠오르면서 여러 조례 및 법이 제정되고 정책 시행의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년이 주도하여 공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늘어나고 있죠. 거버넌스는 국가 주도 혹은 시장 중심의 정책 결정을 넘어서는 또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청년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상에서 청년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청년정책 거버넌스 기구는 크게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행정내 전담부서, 당사자 참여기구, 정책심의 의결기구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하고 네트워킹하며 자원을 지원하는 조직인 중간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청년 참여단이 당사자 참여기구라는 점에서 청년 참여단의 위상이 좀 더 커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 기구마다 각자의 고민이 있겠지만 당사자 참여기구로서의 청년 참여단에 참여하는 저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청년 주체들을 조직화하고 발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지적해 주시는 김현수 연구원님은 청년들이 사회나 정치에 관심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지만 전 여기에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취약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청년 또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청년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필요하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럴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버넌스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다루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거버넌스 3요소 중 하나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즉 청조위를 내실화시켜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청조위 청년위원 6명을 뽑고 있습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청조위는 30명 이내로 구성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 지금보다 청년위원회 숫자가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 청조위 내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문화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청조위는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 및 조정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청조위 말고도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공식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활동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활동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조율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가 개개인의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는 청년 참여단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년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정 및 공공 영역이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 활동가들은 여러 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최적의 선택지를 찾아 나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청년 정책 거버넌스는 이들의 손을 잡아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청년 참여가 진입 장벽이 높다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행정과 거버넌스, 그리고 더 나아가 민간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김민준 분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청년복지 분야 정책 제안으로 성남시 네트워크 공공화 정책을 주제로 참여단 김주환 단원님의 발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복지 분야에 대해 성남시 네트워크 공공화 정책을 주제로 발제할 청년참여단 문화복지분과 김주환입니다. 청년들의 삶은 코로나19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강의와 업무는 비대면으로 대체되었고 취업난은 심화되었으며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계층 간, 청년 간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차는 K자형 격차를 띠고 있습니다. K자형 격차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상층은 빠르게 회복하여 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하층은 회복하지 못해 빈부격차 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이러한 격차는 자산 가격 상승에 기인된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와 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요즘 네트워크로 인해 노동과 교육에서 청년들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도중 네트워크 문제로 수업에서 나가게 되거나 늦게 접속하게 되는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해당 수업의 교수님이 학생의 이런 사정을 알고 카페비를 보내주셨다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접근에 관하여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수 청년들이 네트워크 문제를 겪고 있으며 공공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발제에서 성남시 네트워크 공공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세부 정책 제안 소개에 앞서 기존의 성남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한계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공공기관, 버스 정류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더 빠른 접속이 가능하도록 좋은 장비로 교체하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공공장소 중심으로 공용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으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네트워크이다 보니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장치라고 하더라도 화상회의나 실시간 강의 시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성남시 네트워크 공공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의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 근무, 재학 중인 청년입니다. 청년의 나이 등 세부적인 규정은 성남시 청년 기본조례를 준용합니다. 정책의 내용은 개인용 네트워크 공유기 설치 비용 중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산하 청년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성남시 관내 공공도서관을 거점기관으로 활용하여 태블릿 PC,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장기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원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청년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IT 기기는 최근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관내 기업과 매칭하여 펀딩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공정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무엇이 공정인가에 대해서는 차치해두겠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공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공공의 영역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저는 이 정책을 제안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의 시대에는 네트워크 역시 공공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개인용 네트워크를 공공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누구나 네트워크에 자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청년들의 네트워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제안해 주신 김주환 단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제 발표가 끝났는데요. 발제 발표에 대한 자유토론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발제별 한두 개 정도의 질의응답만 가능하다는 것 양해해 주셨으면 바라며 참여해 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한채은 단장님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너무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좀 관심 있었던 분야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성남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주신 홍승민 분과장님의 발제 발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 사실 공론화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법안으로는 발의가 됐지만 아직 법령에는 이게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에는 한 1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성남시에 관련한 조례를 위반하고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어떠한 이제 좀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홍수민 분과장님께서 청년의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시나 관이나 오해 주도로 하향식으로 이제 조례 발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 청년 참여단이나 이번에 성남시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계층들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위원회가 성남시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사회단체들 간의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상향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행정교육체계 위원장님이나 이제 과장님의 역할도 크겠죠. 하지만 저희 또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성숙한 과정을 거쳐서 시의 조례로 성공적으로 제정이 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 법안으로는 그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로 선제적으로 그걸 그래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에서 법률로 나아가는 상향식 입법 또한 가능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희망 또한 품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의응답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행정과 청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제해 주셨던 두 번째 발제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승용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행정제도 분과장이신 김민주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했고 그 성남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공식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매우 공감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제안된 정책에 있어서 실제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많은 성남시 청년의 의견이나 투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반 청년의 의견을 구할 행정적이거나 혹은 제도적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저는 청년 창업 쪽에 관심이 많은데 조정위원회에서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예를 들어 청년 창업 그리고 마음 건강 등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위원회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청년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이런 시의 기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설문조사, 전수조사나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취창업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그런 취창업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 위원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취창업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에 더 많이 알고 있는 쪽은 아니라서 그거에 관심이 그거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제였던 공공재로서의 청년들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던 김주환 단원분께 질문해 주신 분 계신가요? 네, 한별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단 조한별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부터 손을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홍승민 본과장님이랑 김민중 본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홍승민 본과장님께서는 그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좀 근본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왜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민준 문과장님께서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버넌스에서는 권한 부여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이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왜 나왔는지를 그 배경을 좀 보면은 현장과 괴리되고 그리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이런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청년 스스로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좀 그런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권한을 위임받기 위한 어떤 준비들을 청년 참여단에서 같이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모든 청년이 다 참여해야 될 필요도 없고 모든 청년이 다 참여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제 생각이고요. 다만 제가 앞서 발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효능감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를테면 제가 제안드린 성남시 공론화위원회 같은 참여 효능감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참여에 대한 관심이 일말이라도 있는 청년이라면 저는 분명히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 내 작은 목소리가 실제로 사회에 큰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믿음과 이런 경험적인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참여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거를 좀 자의적이고 좀 개인적이고 좀 인맥에 의해서 발생되는 참여 효능감보다는 이제 김주환 그 단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참여 네트워크 또한 저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여러 참여 네트워크들을 하나로 모으는 공론화위원회가 참여 효능감을 극대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을 참여의 장으로 이끌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혜님께서 계속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윤혜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그 김민준 님께서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그 전 앞분께서 두 가지 질문하신 것 같아서. 그럼 민주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결국엔 거버넌스가 등장한 배경은 결국에는 당사자성과의 괴리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 단독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등장을 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하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까 발제를 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결국에는 그 활동가 개개인, 청년 개개인이 시민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참여단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행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주체들이 역할을 해서 그런 참여를 하는 청년들이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우리가 권한을 위임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렇게 위임받아서 제대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띤 질의응답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윤혜님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처음 왔는데요. 이렇게 열띠게 얘기가 오고 갈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네, 좀 다소 자유롭게 좀 질문 겸해서 제 의견도 같이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이제 효능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제 참여 효능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 저도 그걸 느끼기 위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 첫 번째 이제 발표자분과 두 번째 발표자분에게 공통적인 질문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면 참여 효능감이랑 이제 거버넌스 같은 경우 당사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의견을 제시하자라는 것이 골자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은 이것이 법적 강제력이 있느냐라는 것이 그리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의하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뭐 진짜 성남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아젠다를 세팅하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결국에 의결하는 것은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행정부와 집행부 혹은 이제 시의회의 절대 권한이기 때문에 안 들어줘도 사실은 그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과 플러스 알파로 좀 제가 듣다가 생각 드는 것은 아까 전 질문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김민준 님께서는 올바른 시민 뭐 의식 함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조작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 과연 민주적 시민이라는 건 뭐고 누가 규정하는 거고 자격증이 있는 것이냐. 그럼 준비가 됐다 하면 뭐가 준비가 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것도 좀 곁들여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거버넌스가 됐든 공론화위원회가 됐든 법적으로 그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다움에 대해서 뭐 청년 다움 또 올바른 시민 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준비되신 발제자분들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그 법적 강제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그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례나 법에서 청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성별이 60%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긴 있지만 이 그러니까 그 성별 조항 말고 그 청년의 명수를 제한하는 명수를 좀 보장하는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조례나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런
법적 강제력을 그러니까 이 조례나 법을 개정해야 하고 또 지속적인 감시나 모니터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법도 안 지키면은 사실 안 지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은 사실 그런 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이거 지적을 하고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움에 대한 얘기는 저는 사실 무슨 다움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역량이나 아니면은 이런 가능성을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게 이것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상상력을 제한하는 데에 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자신이 좀 더 주체적으로 이거를 무슨 다움을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은 저는 그런 청년다움, 시민다움을 좀 더 제한 없이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자격을 부여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도 고민이 좀 많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청년인 사람이 전문가인 사람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청년이 전문가가 아닌 거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고민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의를 주셨는데,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유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정도에 다다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해주신 그런 우려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움 그리고 청년으로서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라는 질문에 이어서 주셨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저는 다움 어떤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럼 지금 기득권층은 누가 부여를 해준 건가요? 라는 반문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움이나 어떤 자격은 전 동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치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 발전 단계에서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공론장에 나가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고도화되고 담론장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순간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지적이자 저희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우리 민주주의와 공론장, 담론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게 아닌가,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공론화위원회 설치가 가장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성 증대나 어떤 정당성 확보, 그 자체의 대표성이나 정당성 확보의 문제는 저는 일단 이거부터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잊진 않아야 되겠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허민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다들? 네, 잘 들립니다. 네, 성남시 단원 김주환 단원님의 성남시 네트워크 공공화 정책에서 이 공론화 하신 주제가 사실은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해소를 조금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고 저도 아주 뜻깊게 봤어요. 그다음에 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뭔가 PC나 공공화된 데이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접근성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신 발제안을 가지고 충분히 조금 해결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여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다만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재원을 전달하는 체계에 있어서 개인용 네트워크 와이파이 장비나 실질적인 태블릿 PC나 노트북 등을 이제 전달하는 방식은 괜찮은데 이걸 대상을 만 3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로 하셨어요. 근데 이미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의 그 수당이나 뭐 여타 다른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뿐만 아니라 뭐 노인이나 되게 다방면으로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좀 들고, 이미 받고 있는 수당에 대해서도 문제를 같이 제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안에다가 포함된다고 하기엔 좀 뭐라고 조금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올 수 있다고 조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주제가 청년 속마음 공감 포럼이어서 이제 대상을 청년으로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조금 더 확장된다면 저소득층이나 노인 분명히 확장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청년 정책이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청년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하면 청년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 취약 계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허민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뭐 그들만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재원 마련을 할 때 가장 시급한 계층이 아무래도 청년 중에서도 저소득 계층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재원을 좀 마련을 해봤고요. 그 예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기존의 수당에서 그걸 충당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질문해 주신 걸. 그래서 이제 사실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 제도 자체가 그렇게 큰 수당을 주지는 않고 또 해당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이전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끔 현금성 지급이 안 되게끔 하는 정책적인 그런 정치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답변해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우려점을 제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별님 잠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한별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그 예윤혜님께서 그 거버넌스에서 법적 강제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버넌스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아까 뭐 권한 부여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관계에 근거한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체계 안에서 우리들이 동의를 해서 어떤 제안을 드렸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거버넌스의 법적 강제력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좀 된다면 조금만 더 저도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100분 정말 10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회적인 게 신뢰를 기초하지 않으면 그 어떤 단체라도 혹은 어떤 뭐 기구라도 더 존속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 굉장히 깊게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듣는 생각은 주체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신뢰를 쌓고 하고 좋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기성 세대들이 안 받으면 그만이지 않느냐라는 현실적인 한계적인 벽을 저는 이제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우회로라도 뚫어서 좋은 신뢰관계에서 물론 그건 베이스로 기본으로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라는 의도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계 신뢰라는 것은 청년 당사자들끼리의 관계 신뢰가 아니라 그 뭐 시 공무원 그리고 뭐 지금은 청소년 재단의 뭐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대상화를 떠나서 그냥 개개인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야 그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신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해가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열띤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요. 청년 정책에 대한 성남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단원분들 외에도 오늘 내빈 분들이 저희 포럼에 대해서 계속 경청해 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강상태 위원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예, 발제에 이은 아주 열띤 토론 잘 경청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문제와 또 이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행정과 청년의 연결고리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발제해 주신 이제 성남시 네트워크 공공화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이제 청춘의 고민을 어떻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해결하고 도와줘야 할 것인가 이런 아주 명제가 주어진 그런 토론의 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책임감과 어떤 그 권한이 주어진 역할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이제 좀 보완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청소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은 사실 이제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구축을 얘기하면서 했던 그 청년정책위원회는 이제 두도록 돼 있고 또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그 인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개정 필요성은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감을 우리 이제 기성세대에 있는 우리 중심에 의회나 이제 어떤 그 집행부에서만 주도가 아니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데는 참여 대상자인 청년 여러분들의 의지가 가장 많이 담아져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 참여단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좀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제 그 디지털 정보극체수를 위한 네트워크 공공화 이 정책, 이것은 반드시 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정의 뒷받침이 이제 수반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셨듯이 다양한 이제 층의 어떤 그 지역 문제가 같이 담아져야 할 문제이기도 해서 재원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아니면 이제 청년들의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을 위한 대상을 삼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두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우리 청년 참여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성남시청 이종빈 청년정책 과장님께서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진짜 감명 깊었습니다. 제가 그 여러 회의나 뭐 미팅 포럼들을 해봤는데 보통은 어떤 그 조직, 그다음에 본인 어떤 그런 복잡한 이권들에 대해서 주로 이루었는데 오늘 지금처럼 한 세대의 공통적인 어떤 그 발전을 위한 또한 그 이 세대의 한 갈등을 넘어서 세대의 연대와 협력, 그다음에 적극 참여라는 어떤 이러한 그 이 의견을 그 논의하고 참 의미 있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금일 발제해 주신 그 바와 같이 시에서도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아직 미흡한 거는 그게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그 시장님과의 미팅 이후에 한번 제가 그 우리 시위원회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위원회 중에 한 10% 정도가 청년이 참여했고요. 근데 위원수는 한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적극적인 그 참여와 관심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이런 그 이 제도적인 뒷받침 물론 적극적인 우리 청년 정책과에서 개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그 위원장님과 함께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발제하신 내용들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알고 계신데요. 우리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시장님께 먼저 방침 결정을 받은 게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어떠한 특정 성비를 60% 넘지 않도록 한다 그랬지만 60%를 청년 할당제로 해서 60% 이상을 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배정하는 거를 시장님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췌해 주신 분들의 우리 홍승민 분과장님하고 김민준 분과장님의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 청년 정책과 오기 전에 마을 공동체과에 있을 때 사실 민관 협치위원회가 막 구성이 됐어요. 그때 협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 연령별로 좀 저희가 구분을 해서 20, 30대 연령별 어떤 약간 일부 그래도 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20대 여기에 참여해 계신 우리 그 허지수 일단 허지수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청년 20대 청년이 2분이 참석을 하셨고 30대도 1명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참여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직 기성세대들은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청년들의 적극 참여를 그걸 보면서 참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를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도 또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참 다시 한번 중요한 시점에 거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김지원 담임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네트워크 공론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소득층은 통신비가 한 35%에서 50% 정도 감면이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만 청년들에 대한 부분 또한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이런 데이터 불균형에 대한 문제는 길이 대두가 돼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일 온라인 수업 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에 대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오늘 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신 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도 한번 다듬어 보고 또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책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한 큰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운 모두 발제에 감명 깊게 들었으며 시가 더 고민하고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참여만이 정책의 성공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참여단 단장님 합류한 모든 회원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소통하는 우리 청년 정책과 과장법만
아니고 우리 그 직원 모두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발제된 내용 관련해서 성남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남시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이사님께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잘 들었고요. 저는 뭐 오늘 나왔던 것 중에 사실 참여 효능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재단 대표이사로서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단원님들 중에도 그렇고 많은 청년 활동가들 중에서 혹은 청년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청소년 기회, 청소년 재단의 여러 기관에서 참여를 해보고 그 효능감을 이미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험을 통한 적극적인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 그 다음의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청소년 재단에는 2명의 재단이 가장 중요한 의사기구가 이사회인데 2분이 청년 이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기, 2기를 거치면서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은 이게 해가 갈수록 참여하시는 이사님들의 그 경험이나 그다음에 이해 폭이 넓어져서 실제로 제대로 된 참여가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관통하는 것이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다음 현실적으로는 참여하는 청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청년의 당사자상이라고 이름하고 있지만은 어떤 특정한 청년들의 의견만 반영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과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과 우려 그다음에는 좀 더 포괄적이고 균형이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남위에 있는 청년을 적어도 단시간에 한 1000명 정도는 적어도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한 이런 캐파시티를 갖고 있는 것이 청소년 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할 때도 지금 온라인으로 많은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 더 많이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단원님께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참여 효능감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좀 확대를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는 뭐 중간 기구고 그다음에는 지원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시나 그다음에는 의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 시행안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긴 합니다만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아마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청년 가버넌스에 대해서 지금 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재단에서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청년 지원센터가 어떻게 지금 같이 지원해야 될 것이냐 혹은 청년 지원실이 저희가 청년 정책실이 있기 때문에 정책실이 정책 기획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실을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마지막에 지금 3번째 발제에서 김주환 그 단원께서 얘기해 주신 정보 그 네트워크 지원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매우 즉각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시에서 물론 재정적인 부분이나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성남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판교 분당을 배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지원이나 협력을 받기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기업과의 CSR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남에서 보니까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도 있고 청소년 안전망도 있고 그다음에는 그 주민참여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그 네트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민들의 얘기들이 많이 듣고 있고 시민들의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에서도 아까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청년이 청년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만이 고립돼 있는 게 아니라 큰 사회 맥락에서 다양한 연령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들 참여 그 기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를 하는 방법도 함께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청소년재단에서는 그런 기구나 네트워크가 어떤 게 있는지를 계속 알려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은 청소년재단에 오기 전에 주로 중앙에서 그 중앙 정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정책과 교육 정책을 하면서 큰 단위에서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것들은 교육청은 교육행정 라인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는 고용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 단위에 왔을 때는 굉장히 연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정책도 있지만은 그 자체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중앙 정책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중앙 정책과 중앙 정책에서 내려온 것들과 실제로 시민으로서의 청년이 가질 수 있는 혹은 개입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재단에서는 리소스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떤 것들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서 청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여튼 저는 뭐 오늘 하면서 저희들 청소년재단에서 잘 길러내온 이제 그 청소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중요한 시민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좀 더 어린 시기에 시민으로서의 참여 의식과 그다음에 참여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지금 계시는 청년 참여단께서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해서도 좀 더 함께 노력을 해줍시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성남시에서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 분께서 모두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년 참여단 역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에 대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여단에서는 청년들의 생각을 막연한 꿈에서 현실화된 정책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청년 활동과 교육, 정책 제안 포럼, 토크 콘서트 형태로 구현하려고 하며 향후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연결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접속되어 있지만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이번 포럼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이팅 포즈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참여단 화이팅! 네,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 MZ세대가 생각하는 청년 속마음 공감 포럼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나가보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